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15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특수한 국면이 있다. 오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이었네요. 도심지의 목조원 점포, 적정 규모의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럼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들어와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빠져나가서 급락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얘는 유지 또는 서서히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오네요. 2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그러니까 공실률은 비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공실률이 높을수록 경기는 나쁜 거예요. 건축 허가 건수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을수록 앞으로 많이 지어져서 경기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 다음 거래량도 당연히 이 부분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의 국면을 측정할 수 있겠네요. 이게 측정 지표였죠. 기억나나 보세요, 여러분. 바로 전 시간에 풀었던 내용. 부동산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는 거의 대부분 선행 지표인데 동행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건축 착공되고 있는 그 순간 건축 경기가 좋은 거고 거래가 되는 그 순간 중개사의 우리는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둘이 대표적인 동행 지표였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뭘 보면 알까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납부 실적을 보면 되겠죠. 등기 등록 실적. 그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오네요. 3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진폭이 크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가 아니라 크다죠. 크다. 그래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낮다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3번이 지금 틀렸네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바로 공급이 반응을 못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3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 4번.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을 불규칙적,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위적 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이었습니다. 나타나네요. 그 다음 5번. 상향 국면에서는 직전에 회복 국면 계속 문제가 지문이 반복되는 게 느껴지세요? 그럼 회복 국면에서 거래 사례 가격은 상향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낮죠. 그래서 하한선으로 작용하네요. 하한선.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1번은 3번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5죠. 2번.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걔를 그려보시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럼 기존의 가격이 하한가인가요? 상한가인가요? 쉽게 생각하세요. 상향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럼 기존 가격이 제일 낮겠네. 하한가로 작용할 것이야. 상한가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이 지금 바로 틀렸네요. 쉽죠, 여러분? 그 다음 3번. 회복시장은 가격이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그럼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낮죠. 하한가네요. 하한가. 4번. 후퇴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죠. 상한가로 작용하겠네요. 상한가. 그 다음 5번. 하향시장 가격 떨어지죠? 되셨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죠. 상한가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 유형이 반복되고 있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계로는 기출문제만 제대로 잘 풀 수 있으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상향 국면.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확장된다 그래서 얘를 확장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경기 확장기. 그 다음 후퇴와 하향 국면은 축소되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수축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게 주기적 변동이었어요. 그 다음 2번. 하향 국면은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 하락, 가격이 하락되는 시장. 초과 공급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요?
수요자, 매수자 중시 경향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오네요. 그 다음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높죠. 상한가로 작용하더라. 5죠. 3번. 상향 국면은 이걸 꼭 해보시면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상향 국면은 초과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가격 올라가고 있는 것부터 판단.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 누가 힘이 세다? 공급자. 매도인 중시 경향을 띠겠네요. 매도인 중시 맞죠? 그 다음 상향 국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낮다. 하한가로 작용하는 게 맞네요. 그 다음 4번. 회복 국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 가격 상승, 초과 수요끼리 경쟁, 누가 힘이 세요? 매도인이 힘이 세잖아요. 매도인 중시 맞죠? 그럼 회복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의 가격이 가장 낮죠? 하한가로 작용하겠죠. 기준 가격이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회복과 후퇴는 저점 때리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정점 때리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이라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준 가격이 들어간다는 걸 좀 주의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하한가는 맞나요? 회복시장 가격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낮죠. 하한가. 그 다음 5번. 후퇴 국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시고 가격의 하락, 초과 공급이죠. 그럼 초과 공급끼리 경쟁하니까 수요자가 힘이 세요. 매수자 중시 경향을 띠네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높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한가가 된다 그랬으니까 X죠. 상한이 되죠. 이렇게 나오면 푸실 수 있겠어요? 꼭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회복과 후퇴에는 기준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상향과 하향에는 기준가라는 표현 안 써요.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만 표현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